화요일 시간입니다. 서초동에 봄이 오는 따뜻한 그날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현주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얌전하게. 고품격 시사 대담이라고 하길래죠. 오랫동안 하셨으면서 갑자기. 아니, 제 원래 저품격인데 좀 숨겨야 될 것 우리는 같아서. B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 짝꿍은 언제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걸맞는 짝꿍이 좀 안 보여가지고 천천히 찾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랬더니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얘기 시작해보죠. 공수처 이야기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공수처가 지난번에 고발사주 관련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혐의의 그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수처 입건이 됐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공수처 지금 거의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죠? 이거 좀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입건을 했다는 것이 곧바로 소환을 해서 사실 소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네, 없죠. 그리고 지금 리더도 없고. 네, 지금 다 그냥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런 무주공산 리더십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의지가 있는 검사가 일단은 피의자로 올려놓은 거 아닌가. 근데 이후로는 진행이 난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을 것이다. 네. 특별히 의미는 없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안 하는 게 원래 그 몸보신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공수처의 지도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일단은 하고. 예. 그 한 사람이 누군데요? 이거 한 사람이? 그거는 공수처에 직접 문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좀 궁금한 사실 거야, 사실은. 김건희 씨도 자본시장법으로 입건은 돼 있는 거잖아요.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고발 같은 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 판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특별히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입건해놔야지 나중에라도 3년 지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건한 공수처 검사는 그만뒀잖아요. 재임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재임용 안 되는 거 각오하고 어쨌든 한 거니까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를 용기까지는 소환할 용기까지는 없겠죠. 예. 어쨌든 저는 그래도 용기를 박수를 쳐주고 싶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요점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어쨌든 뭐 그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 말든 간에 내지는 원래 쫓겨날 게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든 말았든 간에 이렇게라도 올려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그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대검에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럼 손준성만의 그 힘으로 움직였을까?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입건하는 게 당연하고, 예. 그리고 그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자, 어쨌든 이거 되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은 공수처 그 얘기가 아니고 검찰 내부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저도 듣는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내용은 좀 아시죠? 구체적으로. 예. 네,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해봐요. 언제나 솔직히 안 했다고. 우리는 솔직히 했지만 오늘 좀 더 솔직하게 더 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검찰 조직 내부의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일에 취임을 했는데 나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한다, 인사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원래 장관이 취임하면 제일 중요하게 휘두르는 게 내 사람 심어놓는 거, 인사권 휘두르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취임 전부터 그 승진 대상자들 인사검증 다 받아놓은 사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권 행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박 장관이 나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인사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이랬다는 거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 생각에는 원래 검찰 정기 인사는 고위직 정기 인사는 2월, 8월에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그 구르는 낙엽에도 조심한 거죠. 어차피 그 윤석열 라인을 뽑아서 등용을 할 테고 그러면 여전히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거다. 뭐 윤석열 라인을 전진 배치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테고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인사는 어떤 식으로든 그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미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유는 지금 고위직 검사 자리에 공석인 자리가 있거든요. 뭐 법무연수원장이나 수원고검장이나 그러면은 저희는 이게 검찰 내부는 이제 이 자리를 향해서 더 이제 세게 달리게 돼 있어요. 희망이 있을 때 열심히 다 질주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남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또 내부에서 여전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수사를 하면 영전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 사정을 조금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믿지 않아요. 사실 송경호가 뭐 때문에 이견을 싸웠다고? 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네. 정권을 잘 보위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사람들이 싸웠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소문은 이렇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교체소 사임설이 나돈다. 왜 그러느냐? 김건희 여사 소환을 두고 간처시키려고 했던 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수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싸웠다. 그러면서 송경호 지검장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막아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송경호 검사의 그 살아온 길을 봐야 되는데 절대 네. 그럴 사람이 아니죠. 길을 봤더니 아니다. MBC PD 수첩의 강우병 보도일 때, 강우병 보도 사건에서 임수빈 부장검사가 탄압을 받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하죠. 이거 유죄받을 필요 없다는 거 알잖아. 그렇게 유죄받을 필요 없다는 거 알잖아. 네, 왜 그래 기소만 일단 해줘라고 하는데 이제 임수빈 부장검사의 의견은 부분적으로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내가 부끄러워서 검사로서 부끄러워서 기소를 못한다. 라고 하다가 내부 암행 감찰까지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고 본인이 사직을 하지만 실은 쫓겨난 거고 그 후임이 송경호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 PD 수첩을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해서 뭐 결혼 몇 개월 앞둔 PD도 뭐 긴급 체포하고 그 난리를 법석을 떨어서 기소를 해서 그 이후로 단물을 빨아먹고 과실을 딱 따먹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 김건희 여사 사건 자시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검찰은 위에 상층부하고 밑에 그 하위직 검사하고는 네. 그 앞으로 살아갈 길이 다른데 위에는 충분히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네. 밑에 검사들은 앞길이 창창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못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위직 검사들은 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좋은 자리 다 챙겨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음 정권도 바라봐야 되고 수사를 하면 손이 곱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설령 불기소를 하더라도 일단 사건의 중대성이나 현재까지 드러난 관여 정도 사실 무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증거사 직원 간에 뭐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그리고 뭐 자전 거래를 했다는 그
여사가 시장에 내놓고 뭐 최은순 씨가 몇 초 만에 사고했던 팔고, 그것 그래서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밑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 송경호 검사장은 밑에 이런 이 흐름이 있다라고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네. 보고를 했을 뿐인데 너 뭐 하는 거냐? 너 그러라고 검사장 시켜놨더니 그것도 못 맞고 밑에서 드글드글 한다는 거 전화하냐라면서 조인트를 까였다. 이 얘기가 와전됐다는 설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와전된 거다. 네, 두 번째는 송경호가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밑에서 드글드글 막 난리 법석을 떴는데 자기가 잘 맞고 있다.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공치사를 한 것이 와전됐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좀 들은 소스가 어떤 거예요? 아니요, 검사들은 항상 속마음과 겉에 하는 말이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걸까? 머리를 몹시 굴려야 되거든요. 검사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집단이 검사라서 저는 실제 내막은 단순 보고를 했는데 질타당했다. 아니면 자기가 후배 검사들의 그 움직임을 맡고 있는 걸 되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 또 와전됐다는 건데 이걸 또 기자들한테는 다른 버전으로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두침침한 굴이 여러 개인 사람들인 거죠. 자, 보세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불거진 교체설, 사임설.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때 검찰 인사설이 나왔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송경호 지검장 교체설이 있었다 이렇게 직접 말을 했단 말이죠.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요거 확인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22년 5월인가요?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 혹은 이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는데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나온 요 영상의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꼭 소환해야 한다. 이거 소환 조사 없이 제가 알기로 밑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그렇죠. 올라오긴 했었어요. 옛날부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전에 이미 김태훈 3차장 검사가 꼭 소환해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다가 또 무산되고 이렇게 넘어온 사건이라서 사실 이때까지 쌓인 증거로는 그냥 검찰로서도 불기소 결정, 무혐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들고 왔던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손에 들고 있으면서 공소시효를 넘긴다?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대선 전에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어쨌든 밑에서는 계속 올라가긴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죠. 김태훈 3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소환 서류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지금 고검 검사로 자천당해 계시죠. 누구요? 김뭐요? 김태훈. 김태훈. 네. 고검으로 갔어요. 네, 이분도 고검이나 중경단 행위시겠죠. 이 사람이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뻔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천될 거 아닌데. 사실 정의로워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사실 이분은 정리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김태훈 차장 검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탁이 된 요직을 오간 주요 요직을 다 오간 네. 대검 기조 과장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뭐 좋은 자리를 쭉 거친 굉장히 엘리트 검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 미래가 빤히 보이죠. 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 그 여사와 관련된 혐의 가장 확실하고 규명이 쉬운 범죄를 털고 가야만 자기 앞길이 보장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정의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검사들이 많았으면 지금 검찰 조직이 이렇지 않겠죠.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김태훈 3차장도 그랬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뭐 직접 3차장 정도면 직접 사건을 수사하진 않거든요. 밑에 있는 주임 검사가 검사들이 했겠죠. 보고서를 올리면 이건 그냥 부르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떨 수 없다는 사건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군데요? 이게 송경호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송경호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으니까 지금 한 거의 2년차 되시는 분이죠. 그럴 리는 그때 봅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힘이 없었죠. 본인이 막 기소당하고. 네. 예. 그리고 중앙지검장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 뭐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수사 기소 재판되면서 본인 앞가름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바빴고. 분이라서 네. 뭐 이 사건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여건이었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송 지검장은 사실 그때 관여를 못했고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들어가 있고 2년 동안 지금 거기서 이제 있고, 그렇죠. 거의 그다음에 올 가을이면 한동훈 장관하고 되게 친했고 이원석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새로 들어갔고, 송 지검장이 교체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원래 중앙지검장은 고위직 검사는 돌죠. 예, 그렇죠. 빨리 단순히 그거잖아요. 그냥 때가 돼서 돈다. 그렇죠. 때가 돼서 교체가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불거져요? 이런 얘기가. 마치 와전? 뭐인 것처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저는 와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와전이다. 네. 그 이상은 그러니까 송경호 검사의 살아온 이력을 생각하면 뭐 대단히 뭐 크게 이 건을 밀어붙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검찰 내부의 행태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은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에 파견가 있던 검사들이 법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대검에 보고를 해요. 스파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박형철 검사나 뭐 이인걸 검사, 김태우 수사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자기들의 행적이 들킬까 봐 슬쩍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 정상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라면서 문서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데서 머리를 굴리는,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나의 행적이 밟히더라도 변명이 가능하게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우리하고는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이게 이상하거든요. 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검찰 내에 떠도는 송경호 지검장의 사임설에 대한 얘기인데, 송경호 지검장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다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한 그 김태훈의 얘기는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인 그렇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나왔던 얘기죠. 그때 나왔던 얘기고, 이제 그분은 어쨌든 다 정리가 되고 잘려버렸고, 그렇죠. 저 자천성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어쨌든 작년 말에 다시 이제 이게 올라온 거예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송경호 지검장이 다시 꺼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기엔, 용산에서 보기엔 너무 짜증이 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원석한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아는 것과 이거 섞은 얘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못 막니? 너는 바보니?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 한동훈 장관이 막을 수가 없죠. 이제 자기는 정리가 돼서 딴 데 지금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서 쟤는 제밥에 관심 있고 이제 나를 비유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애들 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너 이원석이 통제 못하니?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원석이는 야 이원석 너는 송경호 정리 못하니? 이제 이렇게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송경호 라인에서 뭐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하극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장관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밑에 라인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용산에서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건 그 국정농단 특검팀이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죄를 그 직권남용으로 엮으니까 사실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 주인 검사의 움직임, 수사팀의 움직임을 찍어 누를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찍어 누를 수가 없으면서 이렇게 뭐 소문이 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용산으로서는 못마땅하겠죠. 못마땅한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좀 있으면 이 사람들 레임덕 당긴다 이 촉을 먼저 너무 느껴가지고 이제 너무 용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그렇죠. 지금 입장차가 극명하게 다른 게 고위직 검사들은 거기서 충분히 이제 천수를 누르시고 적각구를 빨아먹었지만 주인 검사들은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합니다. 이 정권에만 충성했다가는 그럼요. 큰일 나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레임덕 일대에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 난파선에서 나와야 된다. 이 그렇죠. 생각했던 거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해서도 언론에서는 무섭게 나오지만 정작 부른 검사들은 약간 이렇게 공손하게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저희가 뭐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건은 아닌데요라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장관은 계속해서 이제 임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대통령실이 이제 소환 조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고감으로 넘겨버릴 용산은 거야. 이미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뭐 줄리로 불리면서 이제 접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안혜욱 뭐 태권도 회장인가요? 네.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대구지검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 일에 굉장히 진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권 초기의 일인데, 그래서 명예훼손은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이 마음 상했는데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의 그 움직임을 보면 이거 권력의 누수 아닌가? 사실은 권력자는 항상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뒤통수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면 더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심리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폴더 인사하면서 이 윤남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밑에서 한번 했다가 좀 눌려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 판에서는 예. 각자 다 머리싸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잡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설 명절 즈음해서 한 번 더 이제 올렸다가 치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가 한 번 딱 머리를 이렇게 탁 숙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네. 점은 지금 김건희 사건을 들고 있는 주인 검사로서는 혹시 특검이 통과돼서 자기가 묵혀놓던 게 드러나고 자기가 뭐 이 정권을 비호한 검사로 낙인 찍힌다. 이것도 굉장한 불명예고 마음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인 검사가 그 수사팀에서 이런 도이치 증권, 뭐 도이치모터스의 증권거래 주가 조작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뭐 소환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 정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사건을 뺏기고 거기서는 기소했다. 뭐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검사로서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시 아까 말한 대로 2023년 하반기부터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송경호 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 말이 먹히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 열받아 있었었고 너 좌천이야. 고검장 내려가. 관리 똑바로 해. 밑에 애들 관리 똑바로 해라고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그러면서 있다. A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일로 넣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끝까지 버틴 게 이제 이원석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한동훈이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여기서는 보는 거예요. 이 용산에서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한동훈이가 했을 것이다라고는 말을 겉으로는 다들 안 하니까 사실 그거를 가지고서 한동훈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이제 끓고는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채널 A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딱 간을 보고 뭔가 좀 보여주고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유야무야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왜냐면 이원석이 너무 세게 그냥 버티고 이러니까. 그 검찰로서는 그 대통령 용산으로서는 송경호 지검 검사장을 정말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임수빈 부장검사도 MBC PD 수첩 사건을 보도 근데 못한다고 못해. 암행 감찰을 해서 비리를 잡아냈거든요. 뭐 그래서 언론하고 합을 맞추면 사실 이게 뭐 낙마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단계에서 송경호 검사의 이력이나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송경호 검사장이 굉장히 뭐 결기 있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게 안 되는 게 송경호가 너무 한 게 많아. 조국 사건 수사도 했고 이 대장동 사건도 했고 도이치 사건도 했고 모든 수사를 다 이분이 모든 수사를 지휘한 데다가 모든 자료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계속해서 이게 세게 계속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송경호 검사장도 죽을 맛일 거예요. 위에서는 압력 들어오고 밑에 검사들, 주인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옛날 하던 것처럼 까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10만 원 기소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밑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김혜경 여사 10만 원 기소 때문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압력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매우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총선의 결과를 보고 모든 결정한다는 걸 거. 걸 것 같아요. 네, 총선 결과를 보고 그래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4, 5월로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했고요. 네. 이문정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인데 대검찰청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문정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한명숙 사건, 예, 네. 3월경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그 증인 한 명의 그 모해 위증에 네, 대해서 네. 수사를 했던 적이 있고 감옥에 있던 증인. 예, 네. 수사 결국은 뭐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로 확정이 됐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자기의 수사 소회를 수사 네, 담당자로서 페이스북에, 네. 겪은 뭐 일들 소회를 간단하게 올린 글이 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지금 징계한다는 거죠. 네. 저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요. 아. 예,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지난주에 보도가 나온 건 대검에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지금 그 검찰총장 명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사징계 청구서가 올라가 있네요. 징계 사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적용 법조는 검사징계법 2조 2호 3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비밀 엄수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는 그야말로 입틀막 시대다 황당하고 씁쓸하다 이런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징계 혐의자는 2021년 3월 4일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민원 사건이 자신의 의견대로 처리되지 않자 검찰 측 재수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겠다는 게 맞다는 감찰 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 3과장을 주인 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문정 검사가 써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이로써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징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는지를 본인이 그냥 아예 페이스북에 올려버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혼나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었어요. 감찰 3과장 허정수는 기소에 반대하고 있다. 이문정 검사와 감찰부장은 동일한 의견이다. 기소한다는 의견이다라는 건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하면서 아 이거 보통의 이제 뭐 운동권 검사로도 불리고 뭐 정치 검사라고도 그때 불렸던 임은정 검사와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그 감찰부장만 기소를 고집할 뿐이지 원래 검찰은 이거 기소하기에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증거관계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고 그때의 톤은 임은정 검사하고 감찰부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임은정 검사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나는 기소가 맞다고 본다. 근데 감찰 3과장 허정수는 반대 의견이다. 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 예,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도 현직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해주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 관련해가지고 임은정 검사가 보니까 이 재소자가 모해 위증을 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재소자는 형사 입건해가지고 공소 제기하는 게 맞다고 나는 판단했다. 이게 이제 임은정 검사 얘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감찰 3과장은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은 형사 불이권하는 게 맞다. 즉 무혐의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하고 형사 3과장은 그 감찰 3과장은 의견이 다르다. 이제 요 얘기였었어요. 네. 그 얘기를 썼다고 지금 이제 혼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징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예, 이게 바로 검찰의 민낯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뭐 뻔할 뻔하지만 그래도 한번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해봄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